자, 대기하와 해양 단원. 여기는 수능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 특히 태풍 관련된 부분 나오고, 온대성 저기압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문제 정도 더 출제가 돼요. 보통 한 3문제에서 4문제 사이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태풍하고 온대 저기압 관련 부분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학교 내신에서도, 예, 거기서 뭐 좀 더 다양하게 되겠죠. 자, 기압과 날씨. 자, 보자.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공기 덩어리예요.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기단의 성질은 기온하고 습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원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 기온과 습도 등 성질이 비슷한 큰 공기 덩어리를 예, 기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기단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온하고 습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온도를 결정짓는 거는 위도예요. 네, 기단의 온도를 결정짓는 거는 위도입니다. 위도가 저위도면 적도 쪽에 가깝다는 소리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고, 고위도면 극쪽, 위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차갑습니다. 공기가. 그 다음에 대륙에서 발생을 하면은 건조하고요. 해양에서 발생을 하면은 다습 또는 습유네요. 성질이. 습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저위도냐? 아주 저위도면은 고온, 적당히 저위도면은 온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고,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고, 해양 기단은 습도가 많고, 대륙 기단은 습도가 없어요. 건조해요. 자,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이 오호츠크해 기단, 그러니까 고위도 해양성 기단인 일본 북해도에 있는 오호츠크해에서 발생을 하는 오호츠크해 기단,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북태평양 기단, 그 다음에는 중국에 있는 양쯔강 쪽에서 발생하는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는 그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쪽에서 발생하는 시베리아 기단 해서 이렇게 총 이렇게 4가지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이 둘은 고위도 기단이죠. 이 둘은 저위도 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의 둘은 해양성 기단이고, 이 왼쪽의 둘은 무슨 기단? 대륙성 기단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쪽은 뭐 어떻게 돼요? 습도가 높죠. 그다음 이쪽은 대륙성 기단이 강이라고 해서 습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강은 어차피 대륙의 일부에만 흐르니까 이건 일종의 지역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쪽은 건조해요. 이쪽은 고위도니까 차갑고 이쪽은 저위도니까 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성질이 결정이 되고요. 영향을 주는 계절은 시베리아 기단은 요새, 그쵸?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 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은 예, 봄이나 가을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오호츠크해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예, 초여름, 장마철에 영향을 주고 가을에도 일부 영향을 주게 되고, 북태평양 기단은 주로 여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기단 뒤에다가는 기단은 세력이 세요. 기본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써도 되냐면 고기압이라고 써도 돼요. 시베리아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는 양쯔강 고기압, 오호츠크해 고기압, 예, 이런 식으로 고기압이라고 명칭을 붙이셔도 됩니다. 저기에 세력이 세지기 때문에 예, 기압이 높아져요. 자, 그런데 이 기단은 아주 세력이 센 경우에는 한 곳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이 기단이 이동을 하기도 해요. 예. 여러 가지 기상 환경에 따라서 기단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이 기단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세력이 확장되거나 또는 약화되기도 하고 성질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단들이 이동을 하면서 새로 만나는 지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성 기단이 육지를 향할 수도 있고 육지에 있던 대륙성 기단이 해양으로 향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래서 수증기를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열하고 수증기를 교환하면서 성질이 달라져요. 예, 성질이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를 할 때 대표적으로 요새예요. 요새. 즉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이렇게 남하에서 서해 지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눈 내리는 게 겨울철에 서해안 지역에 눈이 되게 많이 내리거든요. 특히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바로 요런 원인 때문에 지금 눈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고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이
얘가 저위도 그리고 바다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따뜻한 바다에서 열하고 수증기를 공급을 받아요. 그러면 기단의 아래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가열되죠. 따뜻해진단 말이에요. 따뜻해지고 수증기도 많이 공급을 받아요. 그럼 따뜻해진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위로 솟아버려요. 그러면서 기층의 아래쪽부터 가열돼서 기단이 어떻게 돼요? 불안정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단이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대류가 활발해요. 대류가 활발하려면 하층부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온이고 상층부가 저온이 돼야 돼요. 즉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가 활발한 상태가 바로 불안정한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뭐가 세진다라고 하냐면은 대류가 활발하면 상승 기류가 세져요. 네, 그래서 강한 상승 기류의 발생으로 무슨 구름이 생겨요? 위로 솟은 저군형 구름이 생깁니다. 옆으로 퍼진 걸 측운형 구름이라고 하고 위로 솟은 거를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는데, 보통 구름이 생길 때 상승 기류가 아주 강하면 위로 많이 솟아요.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상승 기류가 약하면 옆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측운형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서해를 지나 남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 습도가 높아지고 기층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란운이 만들어져서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서해안 폭설은 보통 겨울철에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오늘 눈 와장창 내린 것도 바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 위를 통과를 할 때예요. 즉 여름철에 북태평양 기단이 동해를 지나서 위로 북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래가 찬 공기가 있고요, 위에가 더운 공기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운 공기는 밀도가 작으니까 찬 공기 위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는 찬 공기 위를 타고서 더운 공기가 이게 위로 이렇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어떻게 돼요? 세지 않아요, 이 경우는. 즉 찬바다의 열을 뺏기고 수증기가 공급이 돼요. 기층의 아래쪽이 차가워지고 위가 고온이고 아래가 저온이 되기 때문에 기단이 상대적으로 안정해집니다. 안정해지면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상승 기류가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측운형 구름이나 또는 안개가 만들어집니다. 위로 솟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안정해야 돼요. 기층이 불안정해야.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 동해의 찬 해수변의 영향을 받으면은 해무라고 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녹아 있는데, 보면은 이게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이 기상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이상이면 고기압이고 얼마 이하면은 저기압이고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고기압하고 저기압을 나누게 되는 거는 그냥 주변부보다 기압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그러니까 중심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압이 점점 높아진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고기압. 그 다음에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점점 낮아진다. 주변보다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저기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는요, 중심부에서 여기가 고기압이면 이렇게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요. 고기압 중심으로는 공기가 내려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공기가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 공기 밀도가 커지니까 여기서 공기가 밖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뻗어 나가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중심부에서는 상층부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니까 여기가 공기가 몰려서 밖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는 뭐가 일어나요? 발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요, 주변 지역으로 공기가 불어져서 나가요. 그런데 그냥 사방형으로 불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라 휘어져서 불어져서 나갑니다. 왜 휘어져서 불어져서 나가냐면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이 전향력의 영향,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지구 자전 때문에 생기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뻗어 나가는 게 아니라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나가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거 북반구, 남반구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거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똑같은데 전향력의 방향이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나가고 남반구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아이고 반시계니까 이렇게가 되면 안 되지. 반시계 방향, 시계. 이게 반시계구나. 응. 반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져서 불어 나갑니다.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요. 전향력이 반대라. 근데 똑같이 중심에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부에서 날씨가 얘는 맑아요. 왜 그러냐면 구름이 생겨야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데 구름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승기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중심부에서 얘는 뭐가 있어요?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압축돼요. 공기가 쭉 쭈그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온이 상승해요. 이건 중등 과정에서 배우거든요. 단열 압축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습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구름이 안 생기고 보통은 맑은 날씨가 생성이 됩니다. 기온하고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고기압도 있고 더운 여름에 고기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날씨가 맑아요. 그런데 저기압은 중심에 이렇게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공기가 상승해요. 그러면 여기가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이 부분이 비죠. 여기 있던 공기가. 그치? 그럼 여기가 비니까 이 부분으로 공기가 어떻게 돼요? 몰려요. 공기가 몰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심부에서 고기압은 중심부에서 공기가 발산했잖아요. 저기압은 중심부에서 공기가 어떻게 돼요? 수렴합니다. 근데 수렴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북반구 저기압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네, 이렇게 들어가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거는 똑같은데 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얘도 반대니까 이 경우는 무슨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북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는 고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그 다음에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어떻게 돼요? 불어 들어가게 돼요. 알겠죠? 오케이?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져 나가고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에서 휘어져 불어 들어옵니다. 대신에 남반구에서는 고기압에서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향이 서로 전향력이 반대라 반대가 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상승기류가 발달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구름이 생겨요. 그래서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씨가 형성이 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예. 고기압 쪽에서는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나가고, 예.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서 불어 들어옵니다. 근데 남반구는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성 영상 봅시다. 위성 영상. 여러분, 일기예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인공위성을 통해서 기상을 관측을 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낮에만 관측하는 것도 아니고 밤에만 관측하는 것도 아니에요. 낮이나 밤이나 다 관측을 한단 말이죠. 근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일기예보를 확인해 주려면 구름의 양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구름의 양. 예, 구름의 양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이, 잠깐만. 내가 이거 찍고 있는 거지. 어저께 녹화 버튼 한번 안 눌러가지고 아씨 날라갔어. 혼자 생쇼해. 20분이 날라갔어. 자, 보자. 위성 영상. 자, 위성 영상은 보면은
가시광선은 언제? 이건 태양빛이 있을 때예요. 보통 언제예요? 낮이에요, 낮. 낮 시간에는 가시광선으로 망출을 관찰을 해줘요. 근데 밤 시간에는 뭘로 봐야 돼요? 가시광선이 없잖아요. 해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들 밤에 보면은 이제 뭘로 보이냐? 적외선. 왜 알죠? 왜 가끔 영화 보면은 밤에 나이트샷이라고 해서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외선 영상 찍는 거, 그쵸? 군인들 왜 야간 투시경 같은 경우도 초록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은 나오니까. 그래서 적외선 영상은 보통 뭐예요? 밤이에요, 밤. 보통 문제 보면은 저녁 또는 밤 시간에 위성 영상이다. 그럼 무슨 영상이에요? 적외선 영상이에요. 알겠어? 낮 시간의 영상이다. 그럼 무슨 영상이에요? 가시광선 영상이에요. 해석하는 법이 달라요. 자,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가시광선으로 보면은 구름과 지표면이 반사하는 태양광의 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두꺼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밝게 관측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께가 두꺼운 구름일수록 태양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밝게 관측이 되기 때문에 뭘 알 수 있다?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어요. 낮에 보는 얘는 구름의 두께를 관측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적외선 영상은 온도에 따라 방출해요. 그러니까 이가 적외선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양이 많고 온도가 낮을수록 방출하는 양이 적어요. 왜 여러분들 그 열감지 카메라 보면은 이렇게 사람 코로나 때 많이 봤잖아요. 이게 빨갛게 나오고 파랗게 나오고 하잖아요. 빨갛게 나오는 부분이 열이 많아서 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거고 파란 부분이 좀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외선 영상은 높은 곳에 있는 구름일수록 온도가 낮아요. 왜?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낮은 구름일수록 어떻게 보여요? 밝게 관측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뭐예요? 구름의 높이에요, 높이. 알겠어? 그러니까 구름의 높이가 어떨수록 높을수록 하얗게 보인다는 소리겠죠. 결국에는. 그지? 그러면은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하얗게 보인다는 소리는 구름이 더 높게 있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무슨 운이다는 소리예요? 정남운. 오케이? 그러니까 구름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하얗게 보여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가시광선 영상으로도 하얗고 적외선 영상으로도 하얗다. 그러면 구름이 두껍고 높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뭐예요? 아, 정난운이다. 예. 그럼 여기서 비가 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알겠죠? 얘는 구름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자, 구름의 두께와 구름의 높이를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압일 때하고 저기압일 때의 날씨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은, 자, 일기도에서 보면은 저기압은 L이라고 써 있어요. low, 고기압은 high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압이 발달한 곳은 구름이 좀 더 많아요. 상승 기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름의 양이 많고요. 고기압이 발달한 곳은 구름이 거의 없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는 같은 시각에 일기도하고 위성 영상인데 이게 무슨 영상이라고 써요? 가시광선 영상이죠. 그럼 낮 시간에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낮 시간에 본 거니까 저 부분이 하얗고 진하게 보이는 부분은 바로 뭐다? 구름이 두껍게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올 가능성이 어떻다? 높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고기압 봅시다. 고기압은요, 얘가 움직이는 고기압이 있고요, 잘 안 움직이고 멈춰져 있는 고기압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압은 잘 움직이는 무슨 고기압이랑 이동성 고기압이랑 한 군데 멈춰서 오래 있는 정체성 고기압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은 고기압의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장소에 오랜 시간 머무르는 규모가 아주 큰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베리아 고기압하고 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 같은 경우에도 세력이 큰 정체성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하나 빼고 다네, 결국에는. 그치? 양쯔강 고기압 빼고는 다 뭐다? 정체성 고기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력 자체가 세니까. 자, 그래서
온난고기압하고 한랭고기압. 온난고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한랭고기압은 보통은 시베리아 고기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기온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높아요. 기온이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중위도 상공에서 수렴된 공기가 하강을 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보면은 이게 기압이 같은 선을 이렇게 이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같은 높이에서 봐봐.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얘가 이제 기압이 같은 건데 여기는 800인데 가운데가 얼마가 되는 거니? 1000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그러니까 중심부의 기압이 더 높은 거죠. 따라서 중심부의 온도가 주변부보다 높아요. 가운데가 기압이 높아요. 그래서 키 큰 고기압이라고 하고, 시베리아 고기압은 고위도적의 찬 지표의 영향으로 냉각된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한랭 고기압인 시베리아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중심부 온도가 주변부보다는 낮아요. 그래서 키 작은 난쟁이 고기압이라고 하고, 얘는 뭐 키다리 고기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러줘요. 명칭 자체는.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시베리아 고기압, 네, 이렇게 대표적인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에서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동해 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을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고, 양쯔강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얘는 따라서 이동성 고기압이 오면은 고기압의 영향권일 때는 날씨가 맑았다가 고기압이 지나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날씨가 다시 흐려지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하고 날씨 같은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세력이 확장이 되거나 축소되면은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시베리아 고기압이 날씨가 확장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추워. 그러다가 축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조금 덜 추워. 그러다가 다시 춥고 덜 춥고. 북태평양 고기압도 세력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더워요. 폭염 오고 습하고 열대야 오고. 그러다가 다시 약화되면 좀 덜 덥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동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을 따라, 왜? 우리나라는 위도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30도에서 60도 사이인 편서풍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대기 대순환 파트는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도 37.5도라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요 위도상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기상 요소들이 다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편서풍을 따라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날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보통 3, 4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 통과하면 다시 저기압 오고, 저기압 통과하면 고기압 오고 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좀 심해요. 그래서 보통 봄철하고 가을철 날씨에는 날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요. 자, 일기도 보면, 자, 일기도에서 지금 선 그어 놓은 게 뭐예요? 등압선이라고 해요. 예, 등압선이라고 하는데, 겨울철 일기도하고 여름철 일기도의 등압선 차이를 보면 일단 간격이 어떻게 돼요? 겨울철은 굉장히 촘촘하죠. 여름철은 넓죠. 그죠? 그러니까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요. 바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바람이 여름철보다는 훨씬 더 세죠. 그렇죠? 촘촘하죠. 그래서 겨울철은 등압선 간격이 여름철보다 더 촘촘합니다. 그 다음에 기압 배치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 지역이고요. 이 대륙의 서쪽은 무슨 기압? 고기압이고 동쪽은 저기압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 예. 그래서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대륙 쪽이 고기압이고 해양 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무슨 계절풍? 북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일기도를 보면 이쪽이 남쪽이에요. 해양 쪽. 여기가 고기압이에요. 여기가
대륙적이죠. 그쵸? 여기가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남쪽의 고기압, 북쪽의 저기압에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이는 게 여름철의 일기도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계절풍이 이렇게 불게 돼요.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도만 딱 보면은 여름철인지 겨울철인지 금방 구분이 돼요. 등악선 사이 간격과 기압 배치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봄, 가을철 일기도는 보면은 되게 혼란해요.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주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이동성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봄, 가을철에는 교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심하고 지금 보면은 고저가 막 섞여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쉽게 관측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 개념 확인 문제만 빨리 한번 풀어보고 자, 풀어봅시다. 자, 1번은 뭐예요? O, X, X, O. 자, 그 다음에 2번은 기단의 성질이 그림과 같이 가에서 나로 변했어요. 건조하고 고온인 게 다습하고 저온인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어디예요? 기온이 고온이었죠. 그러면은 저위도에서 어디에 건조했으니까 육지에서, 그 다음에 저온에 다습했으니까 고위도의 바다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그죠? 네. 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저 육지, 고 바다. 네. 그다음에 3번은 저예요. 저. 그다음에 4번은 가시광선, 적외선. 그다음에 5번은 편서풍, 그죠? 그다음에 봄과 가을. 그다음에 6번은 언제입니까, 이거? 자, 여름철이죠? 그쵸? 여름철 기도니까 여기서 여름철에 기상현상이 되는 거는 열대하고 무더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에. 자,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오케이. 자.